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4년 만에 부분 변경이 된 5세대 페이스리프트 캐딜락 더 뉴 에스컬레이드 시승입니다. 오늘은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코스에서 2시간 정도 에스컬레이드를 타볼 예정이고요. 이번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2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는데요. 가장 먼저 바로 옆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이라고 해가지고 크롬 라인 빈도가 조금 많은 차량이고요. 제가 시승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플래티넘이라서 블랙 하이글로시의 사용 빈도가 많은 차량입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플래그십 대형 럭셔리 SUV들은 블랙보다는 이런 크롬 라인이 좀 더 클래식해서 예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측면부로 왔는데요. 캐딜락 역사상 가장 큰 인치수인 24인치가 이번 더 뉴 에스컬레이드에 신규 도입이 되었습니다. 보통 24인치급을 사용하는 차량들은 럭셔리 플래그십이라든지 정말 재원 자체가 큰 차량들인 경우가 많은데요. 확실히 대형 SUV다운 휠 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어 스펙은 285에 40 사이즈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플래그십 라인이다 보니까 어댑티브 에어 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 에어서스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1시간 정도 주행을 해본 상태인데 확실히 안 좋은 노면에서 지속적으로 갔을 때 잔여 진동이라든지 굴곡이 심한 그런 도로에서 충격을 잘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드는 오너 드리븐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시지만 쇼퍼 드리븐으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파워 오픈 클로즈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 핸드 그립을 살짝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도어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도 전동식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별도로 조작을 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버튼 하나만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안쪽에 실내에 들어가면 별도의 모니터 창이 있거든요. 모니터 창을 이용해서도 닫을 수 있고요. 또 운전석에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동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C필러 쪽에 캐딜락 로고가 들어간 것도 이번에 페이스 리프트가 되면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스컬레이드 하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리어 램프 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거의 수치로만 봤을 때 1m 정도가 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봤을 때에도 포스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비상등을 임의적으로 켜둔 상태인데요.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생산이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이라든지 방향지시등, 비상등을 켰을 때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대다수의 미국 차들이 이렇게 방향지시등이라든지 깜빡이를 켰을 때 빨간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부분 변경 버전이기 때문에 범퍼의 디테일도 소폭 변화가 되었고요. 또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머플러를 좀 히든형으로 감추는 추세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8기통 6.2, 6200cc의 거대한 차량이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실제 머플러가 이렇게 트윈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 쪽을 보면은 에스컬레이드는 도심형 SUV이긴 하지만 오프로드도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하부 쪽에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타이어 킷으로 대체하는 편인데 에스컬레이드는 근본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실제적인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뒤쪽에도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같이 달려있기 때문에 승차감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후면부로 온 김에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트렁크는 이렇게 엠블럼을 누르면은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게 차체가 크다 보니까 트렁크 개폐 면적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좁은 주차장이라든지 전장, 그러니까 지상고가 낮은 데에서는 이거는 계산을 해서 아마 열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기본 라인은 722리터, 그리고 제가 시승을 했었던 이 ESB 같은 경우는 기본 용량이 무려 1175리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3열을 안 접었을 때에도 이 정도 공간이 나오는데요. 3열까지 접었을 경우에는 총 2665리터가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5인승 SUV 있잖아요. 5인승 SUV 2열을 접은 공간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2열까지 또 접을 수가 있거든요. 2열까지 또 접게 되면은 적재 공간이 4000리터가 넘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대형 SUV다운 수치인 것 같아요. 짠! 저는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주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롱 휠베이스 ESB 차량이고요. 트림은 스포츠 플래티넘 차량입니다. 일단 제가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약 20분 정도 운전을 해본 상태인데요. 일단 정말 이 풀사이즈 대형 SUV가 타호 이후로 승용 중에서는 가장 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 전폭이 이게 2m가 넘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롱 휠베이스 차량이기 때문에 전장이 5700mm가 넘습니다. 웬만한 대형 트럭 정도의 버금가는 차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선 하나를 거의 꽉 잡아
높아서 가고 있고요. 또 시트 포지션도 정말 높습니다. 시트 자체도 너무 높아서 이게 전동 사이드 스텝이 장착이 되거든요. 그만큼 사이드 스텝 없이는 승하차가 어려울 정도로 정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뭐 타호도 비슷하긴 했지만 진짜 이 에스컬레이드 겉에서 봤었던 덩치값을 하는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뭐 1톤 트럭 이런 것들은 뭔가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상황이 훤히 보여서 오히려 막히는 길에서는 편하더라고요.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주행감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커지고 길어질수록 사각지대가 발생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옆에 지금 유니버스 대형 버스가 지나갔거든요. 근데 버스도 크긴 커요. 크긴 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요. 차체가 엄청나다 보니까 지금 이게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이드미러도 정말 풀사이즈 대형 SUV에 걸맞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만한 사각지대가 솔직히 말하면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터널을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시승 행사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코스에서 짧게 2시간 정도 타볼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서없이 제가 말을 할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터널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총 126가지의 조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어 트림에도 들어가면서 센터 쪽에도 무드등으로 은은하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서의 감성도 놓치지 않은 차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막히는 길에서부터 지금 이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타고 왔는데 가고 서고 막히는 길에서는 오히려 조금 불편한 주행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롱 휠베이스 차량을 타고 있잖아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약간 불편하다. 그러니까 뭔가 차폭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좁은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았고요. 특히나 이게 지금 롱 휠베이스다 보니까 보통 쇼퍼 드리븐으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저처럼 운전석에 앉는 것보단 뒷자리에 앉는 게 훨씬 편안한 차량입니다. 이게 쇼퍼 드리븐에 초점이 맞춰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브레이크 감각이 일반적인 승용차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담력이 좀 후반부에 밀집이 되어 있어서 보통 차들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를 쫙 감싸면서 제동이 되는 타입인데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는 제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더라도 좀 이질적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어떻게 말하면 제동거리가 조금 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브레이크가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운전자 입장에서 그런 거고 이제 뒷자리에 탔을 때에는 오히려 이러한 세팅이 이제 가고 서고 막힐 때 약간 피칭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느낌을 줄여줄 수 있는 세팅 값인 거죠. 그리고 지금 약간 이렇게 크랙이 있는 도로 앞 그리고 다리 이음새 이런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승차감이 풀사이즈 SUV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정말 안락합니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어댑티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라고 이제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할 때에는 전고를 조금 낮춰서 다운포스를 증가를 시켜주고요. 반대로 가고서고 막히는 길이나 아니면은 승하차 시에는 전고를 조금 올려줘서 편안하게 세팅을 해준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거의 한 시속 90에서 100 그 사이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서스가 살짝 낮아지면서 조금 다운포스를 증가를 시켜주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차량이 덩치가 너무 크고 전고도 높아서 그런지 체감되는 느낌은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승차감이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마그네틱 컨트롤 4.0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초당 1000회 이상으로 노면을 분석을 해주면서 서스펜션 감쇄력을 조절해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디테일한, 그러니까 요철이 살짝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크랙 있다 아니면은 약간의 홈이 파여 있다 그런 구간들을 기가 막히게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에스컬레이드 역사상 가장 큰 인치수인 24인치 휠이 달려있는 신형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하고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사실 22인치가 달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차들 중에서 20인치, 21인치만 들어가도 오버스펙이다, 휠이 정말 크다 라고 말을 하는데 24인치 진짜 큽니다. 진짜 커요. 보통 요 정도 인치는 막 롤스로이스 팬텀이라든지 정말 비싸고 큰 차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확실히 에스컬레이드는 그런 럭셔리 포지션을 담당하는 차량인 만큼 인치수부터가 클래스가 다릅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아무튼 24인치의 엄청난 사이즈의 휠을 달고 있음에도
있음에도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들은 약간 승차감이 나긋나긋하거든요. 근데 그 나긋나긋한 승차감 플러스 노면을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보통 나긋나긋한 에어 서스펜션이 달린 차량들은 좀 약간 롤링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은 약간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막 북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푹신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면들을 디테일하게 읽어주다 보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느낌이랄까요? 편안하면서도 노면을 디테일하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숙도를 느껴볼 차례입니다. 캐딜락의 주행 철학은 조용하고 고요함을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조용합니다.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고 시속 한 90km로 주행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외부 소음이라든지 풍절음도 거의 안 들리고요. 지금 또 다시 엑셀링을 하고 있어가지고 엔진의 부밍음이 실내 캐빈룸에 살짝 유입이 되긴 하지만 야, 이 차는 진짜 방음을 기깔나게 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외부 소음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자, 그래서 현재 시속 80km 정도로 주행하고 있고요. 요랬을 때 데시벨을 측정해보면 요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럼 동일하게 시속 80km에서 윈도우도 내려볼게요. 오늘은 바람이 별로 안 붑니다. 윈도우를 닫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왜 하하 했냐면은 보통 플래그십, 럭셔리, 비싼 차 하면은 윈도우가 닫았을 때 진짜 이 도어 실링의 마감과 소재와 이 디테일이 미쳤거든요. 보통의 차들은 윈도우를 딱 닫으면 그냥 턱 하고 닫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야, 이 에스컬레이드는 확실히 플래그십 차량이라서 그런지 윈도우가 다 닫혔을 때 진짜 막 1000만분의 1 그런 세팅으로 진짜 세밀하게 윈도우가 수수수수 하면서 닫힙니다. 그리고 방음도 미쳤어요, 진짜. 이 전 유리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또한 도어 실링의 마감과 소재들이 월등히 좋아서 진짜 뭐 외부 소음이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그리고 로드 노이즈도 지금 이게 24인치 휠이 들어가 있잖아요. 휠이 커질수록 타이어 편평비가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 마침 속도 감쇄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은 어떤 차를 타더라도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속도를 낮춰야 되는 구간이니까요. 근데 한 번 더 다리 음색. 한 번 더. 진짜 이 소음들을 진짜 하부에 이 진짜 이게 제가 오바를 하는 게 아니라 풍절음이라든지 로드 노이즈를 막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흡차음제가 들어갔을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체가 이렇게 크고 또 이제 사이드미러도 크다 보니까 공기 저항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윈도 노이즈를 이렇게 잘 막아준다는 거는 흡차음제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전륜 기반의 AWD 4륜구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4륜구동 차량들 중에서 EWD로도 갈 수 있고 4W로도 갈 수 있는 차량들이 이제 기어를 바꿀 때 보통은 센터 쪽에 있거든요. 레버라든지 버튼이라든지.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이 좌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좌측에서 2륜으로 갈 것이냐 4륜으로 갈 것이냐, 4륜도 오토 모드가 있고 하이, 4륜 하이와 4륜 로우 모드까지 있습니다. 이 차량은 견인력이 최대 3.5톤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피견인차를 걸었을 때 트레일러 모드도 따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모드가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여태까지는 제가 4륜 구동이 아닌 EWD 전륜 기반으로 달렸고요. 이번에는 4륜으로 바꿔보도록 해보겠습니다. 4륜으로 바꾸니까 전방에 클러스터에 조금 작게 표시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4륜 하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EWD일 때는 바퀴 2개만 색칠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퀴 4개가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4륜 4바퀴 모두 다
구동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도 보통 이제 손이 많이 가는 버튼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라든지 아니면 센터 쪽에 들어가는데 센터도 진짜 크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드라이브 모드가 없어갖고 아니 어딨지 한참 찾았거든요. 세상에 요 기어를 바꿀 수 있는 요 좌측에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투어, 스포츠, 오프로드, 견인, 마이 모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제가 여태까지는 투어 모드, 그러니까 투어가 그냥 컴포트 모드, 뭐 기본 모드, 노멀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전방에 이게 무려 55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클러스터를 제가 뭐 캐딜락 오너가 아니라서 못 발견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화면이 큰데 이 클러스터 디자인을 바꿀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클러스터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태까지 게이지로 들어갔고 이거는 에이다스를 실행시켰을 때 보이는 뭐 앞차와라든지 아니면 간격 조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나이트 비전. 근데 사실 나이트 비전은 이렇게 낮에는 사용을 안 하거든요. 밤에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AR 카메라 모드가 있는데 이거 봐요. 이거는 요즘 현대기아 차량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증강현실 내비라고. 근데 제가 지금 내비를 찍어 뒀음에도 불구하고 요 앞에 AR 카메라에서는 길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카메라입니다. 전방의 시스템을 모니터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게 뭔가 약간 정신이 조금 사납더라고요. 충분히 전방 상황이 잘 보이는 차량인데 앞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주니까 좀 정신이 사납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을 느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속도를 조금 줄인 후에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얘 엔진은 뭐야 이거? 방금 6000rpm 정도에서 변속이 되었거든요? 아, 터널이네요. 아쉽다. 아니 근데 이게 첫 엑셀링을 밟자마자 8기통, 저는 개인적으로 몇 기통을 가장 좋아하냐 라고 누가 질문을 던지면 8기통이라고 늘 대답을 하거든요. 물론 6기통도 좋죠. 하지만 6기통보다 8기통은 이 고 RPM을 사용을 했을 때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음향이 정말 풍부하게 그르르릉 하면서 단전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려줍니다. 끌어올려! 아무튼 그래서 저는 8기통의 차량들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작년에 타호를 tas을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타호도 에스컬레이드와 플랫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타호를 탔을 때에도 엔진음이 진짜 너무 좋다, 진짜 이거 너무 갖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에스컬레이드는 좀 색채감이 살짝 다릅니다.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엑셀링을 쫙 밟았을 때 야 방금 레드존에서 변속되었습니다. 와, 근데 확실히 이게 자연흡기 고배기량 엔진이잖아요. 무려 6200cc 엔진인데 또 고배기량의 자연흡기 NA 엔진이다 보니까 엔진 회전 질감이 이질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고 RPM을 쭉 하고 올려줍니다. 사실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다들 뭐 다운사이징 되어 있고 또 터보 차저가 대부분 들어가 있잖아요. 터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출력을 높여주니까. 대신 저 RPM으로 가다가 고 RPM 사용했을 때 터보렉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요. 살짝 좀 이질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터보 차저가 인위적으로 공기 흡입을 인위적으로 많이 시켜주니까. 그래서 저는 뭐 터보 차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NA의 가속 질감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고배기량에선 다릅니다. 이렇게 쭉 가속을 했을 때 와, 진짜 미쳤다. 여기서 다운시프트 한번 해볼까요? 패들 시프트를 왜 이게 안 되죠? 제가 캐딜락 오너가 아니라서 또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뒤쪽에, 핸들 뒤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잖아요. 요게 기어 단수를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차량들은, 근데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에서 밟았을 때 요 패들 시프트를 누르니까 기어가 단수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죠 이거? 캐딜락 오너이신 분들 알려주세요. 이거 왜 이런 걸까요? 에스컬레이드는 426마력의 63.6토크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봤을 때는 정말 넉넉한 차량이죠. 다만 저는 이제 기본 모델이 아니고 롱 휠베이스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롱 휠베이스가 기본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공차 중량이 100kg 정도가 무겁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장도 그렇고 휠베이스도 그렇고 거의 한 380mm 정도가 길거든요. 길면은 당연히 뭐 철제도 많이 들어가고 뭐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 가속감은 NA 엔진 특유의 부드럽게 끌어올려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8기통의
엔진에다가 6.2L 엔진에다가 그리고 400마력대 차량에다가 심지어 4륜구동 4바퀴 굴림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서만 뭔가 약간 굼뛰다는 느낌이 강렬하지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얘는 한국에서 달릴 차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미국 차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엄청 크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고속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이 차량은 가고서고 막히는 길만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꾸준히 고속주행을 했을 때 진가를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아쉽게도 도로에 차가 많네요. 그리고 레드존은 한 5,800부터 7,000rpm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의 가솔린 차량들은 8,000rpm까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에스컬레이드는 최고 rpm이 7,000rpm까지 있습니다. 기어가 또 이게 10단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10단 변속기 잘 사용 안 합니다. 보통 뭐 7단이라든지 8단 변속기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10단이다 보니까 고속 한계치도 미쳤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국에서 달릴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외국으로 나가야 돼요. 안 막히는 땅덩어리 큰 도로를. 그 정도로 고속 한계치가 정말 넉넉한 차량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전고도 높고 차체 자체도 크기 때문에 고속 주행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계속 밟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으로 달렸을 때의 안전성이 사실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세단, 그러니까 플래그십 세단 같은 거 있잖아요. 뭐 7 시리즈라든지 S클래스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는 전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고에서 오는 불안함이 살짝 있긴 해요. 그리고 이 V8 6.2 가솔린 엔진 자체가 음색이 좋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엔진 사운드도 총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사운드 지금 스포츠 모드이고 아니 진짜 미쳤다. 요즘 차량들의 가상 엔진 사운드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액티브 엔진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요즘은 너무 감성 마력을 살려줄 수 있는 음색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질적인 것들은 조금씩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진짜 찐 파워트레인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에요. 녹음된 소리인 거죠. 근데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는 엔진 사운드는 기존의 파워트레인에서 가지고 있었던 음색을 그냥 볼륨만 조금 더 크게 키운 느낌이 듭니다. 여기서 엔진 사운드 꺼볼게요. 브레스를 때 엑셀 다시 밟아볼게요. 약간 다르네요. 엔진 사운드를 노멀 모드로 해놨을 때에는 진짜 정말 자연스러운 이 엔진룸에서 뚫고 들어오는 소음이 있고 사운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에는 거기서 약간 무언가의 사운드 시스템이 살짝 얹어져 있지만 그게 주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다른 차량들을 들어가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네요.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다이내믹 퓨얼 매니지먼트라고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엔진 실린더의 패턴을 변경해서 효율과 성능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다시 컴포트 모드로 바꿔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가속감도 그렇고 주행 감각이 살짝씩 다릅니다. 근데 이러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더라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꿨다고 해서 주행 질감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코너 구간입니다. 스포츠 모드로 다시 바꾼 다음에 지금 4륜구동이거든요. 야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네 바퀴는 접지력이 진짜 좋거든요. 근데 얘가 전고가 너무 높아서 그런지 피사의 사탑처럼 접지력은 좋은데 이 뚜껑이 뭔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다시 한번 코너 지금 한 시속 70km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네 바퀴의 접지력은 정말 좋아요. 하중기동 아예 없고요. 그냥 바닥과 바퀴가 딱 붙들어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전고가 확실히 높다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코너 구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살짝의 롤링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하중에서 발생이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시트에서 발생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지금 제가 롱 휠베이스 모델을 타고 있잖아요. 이게 전장이 지금 5.7m가 넘는데 보통 이 정도의 차량들 같은 경우는 후륜 조향이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왜냐면 차의 휠베이스가 길어질수록 코너 반경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점이 어떻게 돼요? 좁은 구간을 못 지나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에스컬레이드는 이게 롱 휠베이스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후륜 조향이 미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추후
추후에 다음 세대에서 아마 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롱 휠베이스 모델임을 감안하더라도 방금 제가 좀 좁은 구간을 좌회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 기어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이 5.7m인 거를 감안한다면은 회전 반경이 그렇게까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스컬레이드는 이 후륜 조항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인 스티어링 휠 기어비를 높게 세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직선 구간이 아니고 코너 구간을 가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도 적은 핸들링으로 엄청난 이 덩치를 단숨에 조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향되는 느낌도 직결감이 좋아요. 보통 차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약간 어색하다라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스티어링 휠이거든요, 조향.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정말 큰 덩치의 플래그십 SUV임을 감안하더라도 조향되는 느낌이 뭔가 승용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물론 승용차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번에는 연속된 방직턱 구간이네요. 방직턱 한 번 더. 방금 제가 방지턱을 시속 50km 정도로 넘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일단 높은 정고에서 오는 편안함이 있고요. 또 얘가 오프로드를 갈 수 있게끔 만든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 지상고가 살짝 높습니다. 그렇다고 뭐 찐 오프로드 전용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땐 낮은 편에 속하긴 하지만 도심형과 오프로드 그 중간 단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정고에서 오는 승차감 조율이 있고, 또 이게 에어라이드 서스펜션, 그러니까 에어서스가 달려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노면에서는 또 전고를 살짝 올려줘서 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되게 높은 방지턱. 근데 이거 뒤에 타보고 싶어요. 세상에. 아니 이게 1열은 솔직히 말하면은 노면 상태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읽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약간 조금 하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편안하긴 해요. 편안하긴 한데 이제 동급이라고 볼 수 있는 차량들은 거의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에어 서스가 달려있는 차들 중에서 방금 저 방직턱 넘어갔잖아요. 근두운 타요. 근두운. 진짜 이게 방직턱인지 뭐 평평한 도로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푹신하게 넘어주는데, 에스컬레이드 1열은 약간 노면 상태를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 정보입니다. 제가 고속도로 위주로 주행을 1시간 정도 했고요. 그랬을 때 평균 연비가 5.4km가 나옵니다.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 기준으로 복합 연비가 5.9km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덩치와 이런 공차 중량에서 오는 연비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더 뉴 에스컬레이드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롱 휠베이스 차량을 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상속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열이 되는데요. 현재 노면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직턱도 간헐적으로 있고요.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길 자체가 편도 1차선 구간이라서 노면 상태가 좋지 못하거든요. 이런 구간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 노면의 상태를 지금처럼 약간의 다이렉트로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에어라이드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더 뉴 에스컬레이드 1열 운전석에서 운전을 해본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1열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노면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긴 하지만 에어서스 특유의 편안한 하체 감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게 운전석에서 앉았을 때 뒷자리가 뭔가 더 편안할 것 같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거든요. 확실히 지금 제가 이 휠베이스 제일 가운데 자리에 앉았잖아요. 보통의 차량들은 앞축과 뒤축 중간 사이에 있는 시트가 가장 승차감이 편합니다. 그래서 버스, 대형 버스 같은 경우도 중간 자리가 가장 편하거든요. 아무튼 저는 지금 2열을 타서 그런지 방금 전처럼 운전을 했을 때보다 좀 더 편안합니다. 그렇게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방금처럼 약간 안 좋은 구간이라든지 크랙 구간 아니면 약간의 포트홀 구간에서도 편안하게 하체 감각을 느낄 수 있지만, 방지턱 구간, 방지턱 구간은 제가 아쉽게도 카메라 셔터를 못 눌러서 촬영을 못했는데, 연속된 방지턱 둔턱 구간을 지나갔을 때 에어 서스펜션 특유의 편안한 하체 감각이 극대화해서 2열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형 에스컬레이드는 휠이 무려 24인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휠이 클수록 승차감에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합니다. 안락해요. 지금 현재 약간의 굽이길,
약간의 코너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전석에서 운전을 했을 때에는 이게 전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롤링에 살짝 기울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2열에서는 오히려 그 느낌이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전장이 5.7m가 넘는 엄청난 사이즈의 차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는 뒷자리가 시간 텀을 두고 따라온다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휠베이스 가장 중앙 자리에 앉아서 그런지 안락합니다.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ESB 차량이기 때문에 2열 이규제큐티브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VIP 시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데 이게 기본 라인에서는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오너 드리븐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지만 쇼퍼 드리븐, 의전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전용으로 사용을 하실 거면은 아무래도 롱 휠베이스인 ESB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운데 1열과 동일하게 커맨드 센터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터치 패널을 이용해서 시트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열선 통풍 마사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시트를 포함해서 이제 공조 시스템도 독립적으로 개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차량에 약간의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살짝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지금 터널 아니거든요. 터널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실내 무드 조명을 바꿔볼게요. 제가 위쪽에는 약간의 핑크빛으로 해놨고 아래쪽에는 약간 블루 컬러로 투톤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게 총 126가지 정도로 조합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다만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잘 나오긴 해요. 잘 나오긴 하지만 요즘 차량들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범위가 확대가 돼서 이 센터 쪽에도 되게 화려하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반면에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는 좀 클래식하고 차분한 느낌을 지향하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야간에 운전했을 때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너무 화려하면은 좀 약간 시각을 뺏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면에서는 오히려 이 정도의 앰비언트 라이트가 좀 더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드는 플래그십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열 옵션을 2열에 차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내의 재질도 1열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가장 최측 상단에는 원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요즘 우드 가니쉬, 우드 그레인 소재를 다른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에스컬레이드에 들어가는 우드 가니쉬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또 그 아래쪽에는 패브릭 소재가 들어가 있고 또 가죽,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재질을 믹스 앤 매치를 시킴으로써 화려한 느낌까지 같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고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소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제 다리 이음새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로드 노이즈가 살짝, 탑승객에게 살짝 알려줄 수 있을 정도로만 사운드를 알려주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확실히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 모델은 2열이 가장 편하네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고속 직진 안정성이 안 좋은 차량들은 되게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고 그게 운전대에서도 느껴지지만 동승객들도 비슷하게 동일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에스컬레이드는 고속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이게 에어서스가 고속에서는 차고를 아래쪽으로 조절을 해주거든요. 반대로 제가 막히는 길에서는 차고가 또 상승을 하기 때문에 승차감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상당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속도 감쇄 구간을 왔을 때에도 1열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2열이 좀 더 조용하고 진동이라든지 잔진동들을 좀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에스컬레이드 롱 휠베이스에서 제가 가장 특징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사운드 시스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KG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는데 기본 라인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36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스피커가 36개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데일리카로 사용하는 차량들 중에서 이제 스피커 시스템을 옵션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보통은 15개 정도가 들어가고 많게는 20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36개도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근데 2열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롱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열이 가장 상석이다 보니까 이 헤드레스트에 추가적으로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서 총 40개의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악을 들었을 때 이제 3D 입체 음향이라고 하죠. 콘서트 홀에서 들을 수 있는 엄청난 입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독립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앞자리, 뒷자리 따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뒷자리에 앉은 사람과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취향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커맨드 센터를 이용해서 이 시트의 각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터치 패널로도 할 수 있지만 시트 쪽에도 레버가 별도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물리적인 버튼이 좋아서 물리적인 버튼으로 리클라이닝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지금 2열 시트 리클라이닝 각도 이렇게까지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보통 2열 패키지 VIP 시트가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레그 서포트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에스컬레이드는 아쉽게도 레그 서포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클라이닝까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데 뭔가 다리를 이렇게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거는 살짝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각도도 그렇고 시트 자체의 쿠션 탄성이 보들보들하고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자, 이번에는 더뉴 에스컬레이드 3열에 앉았습니다. 에스컬레이드는 7인승 대형 SUV이기 때문에 3열에도 총 사람이 3명이 탑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방금 전까지 제가 가장 상석인 2열에 탑승을 했다가 3열로 오니까 뭔가 좀 약간 고급스러움이 좀 옅어졌습니다. 아무래도 휠베이스 가장 중간에 2열이 상석이기 때문에 옵션들도 그렇고 시트의 퀄리티도 2열과 비교했을 때 살짝 다르거든요. 다만 공간 같은 경우는 제가 2열 시트를 아까 앉았던 포지션에서 조금만 밀어둔 상태인데요. 공간은 3열이 있는 SUV 중에서는 비교적 편안한 편에 속합니다. 레그룸도 제 기준으로 한 뼘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도 아쉽게도 이게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인데 3열까지는 없습니다. 워낙 이게 휠베이스가 길다 보니까 3열에는 약간 개방감이 좀 아쉽긴 해요. 그래도 이 루프 쪽에 쉐입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헤드룸은 제 기준으로 주먹 2개 반 정도가 나옵니다. 저보다 덩치가 있으신 분들도 3열은 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앉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열 편의 옵션으로는 충전 단자, C타입의 충전 단자와 함께 에어벤트가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열선은 아쉽게도 없긴 하지만 에어벤트가 바로 앞에 있어서 그런지 냉난방 시스템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컵홀더와 함께 약간의 수납함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일반 도로를 주행하고 있고 이제 약간 막히는 도로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전까지는 2열에 앉았다가 3열로 오니까 승차감의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지금 약간 이 다리 이음새 구간을 지나갔거든요. 그랬을 때 노면의 상황들, 노면의 고저차, 격차 아니면은 약간 우둘투한 부분 그런 것들이 2열에 앉았을 때보다 3열에 앉았을 때 좀 더 드라마틱하게 느껴집니다. 왜냐면은 제 엉덩이 옆쪽에 뒤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휠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그래서 그런지 승차감이 2열보다는 약간은 다이내믹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근데 보통의 3열이 있는 SUV들은 3열의 승차감이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물론 에스컬레이드의 상석은 2열이고 그 다음에 1열이 좋고 3열이 마지막이긴 하지만 3열이 있는 차량들 중에서 비교했을 때에는 가장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3열이 있는 차량 중에서 시승을 했던 차량이 아이오닉 9이 있고 팰리세이드 정도가 있는데 사실 아이오닉 9은 진짜 하체 세팅을 어떻게 한 거지? 심지어 그 차량 같은 경우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없고요. 에어서스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컴포트한 하체감을 지향하고 있어서 좋았는데요. 다만 안 좋은 노면을 지속적으로 갔을 때에는 잔유 진동이 좀 많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오래 타면 오래 탈수록 언제 도착하지? 내릴 때 됐나? 계속 이렇게 막 기웃거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에스컬레이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어진 미국 차다 보니까 하체 감각이 조금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탔을 때는 뭔가 별로다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하체 세팅이 장거리를 갔을 때 피로도가 덜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3열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3열에는 터치 패널인 커맨드 센터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시트를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했는데 전방부에 보면은 2열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거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뒤로 눕힌 상태이고요. 앞쪽으로도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또 3열 괜찮은 것 같아요.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5세대 페이스리프트 더 뉴 에스컬레이드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플래그십 SUV다운 정숙도와 승차감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또한 가격 같은 경우는 기본 라인은 1억 6,600만 원, 제가 시승한 롱 휠베이스인 ESB는 1억 8,807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기본 라인 대비 2,200만 원 정도가 비싸긴 하지만 2열 이그제큐티브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전용 또는 쇼퍼 드리븐용으로 사용하실 거면은 확실히 롱 휠베이스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